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5, 6월 마지막 수업입니다. 과정. 여기 이제 요약 정립이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원은 7월 8월 달에 다시 요약 정립할 때 요 책을 또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감정평가를 공부할 건데, 우리 지난주에 금융론 있잖아요. 금융론 중에서 약간 못한 게 있습니다. 뭐 못한 것 같아요? 뭘 안 했습니까? 뭐 한지를 모르죠. 지난주에 금융론 했는데, 뭘 안 한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안 했는가도 몰라,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네. 자, 금융론에서 투자회사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10년에 8번 정도 나오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회사이고 그 다음에 PF라는 거 있는데 그 PF는 매순환 할 필요는 없는 거고, 투자회사 가볍게 보고 감정평가로 빨리 들어갈게요. 자, 이제 투자회사로 갈게요. 책은 117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117쪽에 부동산 투자회사 있는데 여기에 시험에 나오면 거의 100% 맞춰야 돼요. 이건 다 맞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시험이 10번 나오면 9번 정도가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을 내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보면 그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보면 내용이 많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없고 자주 시험에 나왔던 것만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요약 정집에 있는 게 자주 나오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제 뭐 개념인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요거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정도 요 두 가지만. 1번하고 3번이 예전에 20년 전에 출제했습니다. 1번하고 3번은 기억할 필요 없고.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사입니까? 그러면 회사라고 해야 돼. 법인입니다. 법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거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회사입니다. 주식회사거든. 그런 것을 법인이라고, 법인.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입니까? 그러면 네. 그런다고. 요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낸다고 그랬어요. 여기 요 법. 이 법을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법인격을 갖는 주식회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사잖아요. 그건 회사니까 회사는 영업활동을 할 때, 회사를 만들 때 어떤 법률을 적용받는 거야? 그러면 회사는 무슨 법 적용받아요? 상법.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럼 상법에 보면 회사를 어떻게 만들세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상법으로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만들 때 무슨 법 적용받았을까요? 상법 적용받았어요. 상법.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도 회사인데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처럼 그런 회사가 아니라 약간 특수한 회사예요. 부동산만 사고 판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자동차 회사법 이런 건 없거든요. 전자 회사법 이런 건 없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특수한 회사에서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부동산 투자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법률 적용받는데 먼저 상법 적용받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적용받는 거야.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법이 뭘까? 부동산 투자회사법. 이 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적용받는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 말을 해석을 잘해야 돼. 상법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이 법을 먼저 적용받고, 즉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먼저 적용받고 그 다음에 상법 적용받는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으면 먼저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보는 거야. 이 법에 어긋났는가. 근데 그 내용이 없는 거야.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그럼 무슨 법? 상법 적용받는다. 그럼 상법에도 없으면 무슨 법 받을까? 그러면 민법이야, 민법.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는, 그러니까 일반 회사는 상법 적용받아. 그래서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으로 가는 거야. 민법으로. 그럼 민법도 없으면 뭐 들어갈까? 민법도 없으면 이제 사회탕령으로 봐야 돼. 사회탕령으로 이제 판사가 이런 경우는 법이 없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무슨 법 적용받는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먼저 적용받고 그 다음에 상법 적용받는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회사를 만들 때 요 상법을 보면 현물 출자, 이 말은 돈 내지 않고 물건 내고 현물 출자로 회사를 설립하게 돼 있어요. 회사 설립 가능하다고. 설립 가능. 그럼 상법 적용받으면 회사 만들 때 현물 출자로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보면 뭐라고 나냐면 이렇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물 출자로 설립할 수 없다고 나온다고. 현물 출자로 설립할 수가 없다.
설립 불가능하다. 요거 3번 나왔습니다. 3번.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상법 적용받는다면 그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로 설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법 적용받는다면.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먼저 적용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서는 현물 출자로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3번 나왔고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로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봤으면 부동산 투자회사의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 별것 아닙니다. 그냥 회사니까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회사예요. 그게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 이제 구조를 볼 건데, 이 회사가 하나 만들어져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럼 회사가 만들어지면 이 회사가 이제 자본금도 있고 그럴 건데, 그럼 이제 이 부동산 투자회사 회사가 회사 만들고 돈을 모아서 부동산 등을 사고 팔아. 그럼 돈을 모을 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요. 주식. 그러면 주식을 발행해서 팔아요. 그 팔고 사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그래. 투자자. 근데 주식 산 사람은, 요 부동산 투자회사에 주식 산 사람은 투자자인데 그 사람을 주주라고 그래. 주주. 내가 삼성전자에 주식을 샀다. 그럼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한 거야. 그럼 나는 주주라고 한다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채권 발행했어요. 그럼 내가 채권 샀습니다. 나도 투자자야. 그때는 주주라고 안 해요. 채권자라고 그래. 채권자.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주식 발행했는데 내가 현대자동차 주식을 가지고 있다. 나 투자자. 그때는 주주. 현대자동차에서 사채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회사채. 회사채. 그러면 그 회사채를 샀다. 내가 현대자동차에 투자한 사람이야. 근데 그것은 채권자라고 불러. 채권자.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에 주식을 산 사람은 그러면 이제 주주가 될 것이고, 그러면 투자자 돈이 부동산 투자에서 갈 거고, 그럼 부동산 투자는 돈을 모을 거고 자금을 조달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주식 발행하고 나중에 사채 발행하고 은행에서 돈 빌릴 수도 있어요. 차입할 수 있다고. 이걸 3번 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차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3번 냈어요. 차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발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 그게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이야.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차입할 수도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시험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차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X, X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돈 모았어요. 그럼 이 돈 모아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사고 판다고. 이걸 자금을 투자 운영한다고 그래요. 투자 운영. 그러니까 돈을 이용해서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냐?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부동산 사고 팔아야지.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 관리 처분. 부동산 샀다가 3년간 보유하고 그다음에 처분할 수도 있고, 부동산 개발 사업할 수 있고, 지상권, 신탁 수익권 이런 것을 사고 팔 수 있고, 그다음에 증권, 채권 등을 사고 팔 수 있다. 이런 일을 한다는 거야. 이제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가 하는 일인데 요즘은 이걸 잘 안 내요. 근데 이걸 한 15, 16년 전에 2번 내요. 뭐라고 그러냐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돈 모아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을 하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다 먹습니까? 주주에게 배당해 줘야 돼. 배당해 줘야 돼. 그러면 이제 이익이 발생을 하면, 수익이 발생하면 그러면 주주들에게 배당해 주는 거야. 배당. 그럼 주주에게는 배당해 주지만 채권자에게는, 내가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돈을 빌려줬다. 채권자에는 뭘 줘야 돼? 이자. 그러면 주식 산 사람은 주주가 될 거고, 그럼 이 주주는 목적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 샀습니다. 목적이 뭐요? 돈 버는 거야. 그럼 돈 버는데 주식을 산 사람은 두 가지로 돈 벌어요. 배당 수입.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주주총회 결정해서 배당 결의했다. 그러면 내가 배당 수입 먹을 수 있고, 주식 3만 원짜리 했습니다. 액면가. 근데 샀는데 이틀 후에 4만 원이 됐다. 그러면 한 주당 10,000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시세 차익의 반대가 시세 차손이라고 그래. 시세 차손. 시세 차손은 3만 원짜리 샀는데 그 다음날 2만 원 된 거야. 그러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없다? 있다. 요거 3번 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요, 요 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들 때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회사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법.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까? 3가지지.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회사를 만드는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 실체상 회사와 명목상 회사 있어요. 명목상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 그잖아요. 회사는 회사인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게 있고 실체상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눈에 보이죠. 그걸 실체상 회사라고 그래요. 그럼 회사를 만들 때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회사를 만들 때 만약에 명목상 회사를 만든다. 명목상. 그 명목상 회사를 만들면 회사는 존재하는데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명목상 회사 본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명목상이든 그다음에 실체상이든 본점은 다 있어. 본점은. 그런데 명목상은 본점은 있지만 지점은 없고 직원이 없는 거야. 직원. 그럼 이 명목상 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부동산 투자사가 그 명목상 회사를 만들면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없는데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요. 그러면 직원 없고 자금은 조달했는데 이 자금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명목상 회사로 만들어지면 어떤 회사가 따라 나오냐면 자산관리회사라는 게 따라 나와. 자산관리회사. 자, 부동산 투자회사 명목상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관리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그 돈을 관리해주는 회사가 나오는데 그걸 자산관리회사라고 해요. 자산관리회사. 그럼 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명목상으로 만듭니다. 조금 명목상. 그럼 명목상으로 만들면 자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회사는 자산관리를 자산관리회사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 그런데 실체상으로 만들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실체상 회사가 되면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직원들이 자금을 관리하는 거라. 자금을.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명목상을 만들었다. 그럼 명목상 회사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위탁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하고. 그럼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돈은 모았는데 직원이 없으니까 자산관리를 할 사람이 없다. 그럼 자산관리를 위탁해야 된다. 어디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그럼 자산관리회사는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을 받아서 자산을 관리해주는 회사야.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위탁을 받아서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다. 그러면 실체상 회사가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 중에서 실체상 회사가 있죠. 이 실체상 회사가 뭡니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러면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을 자신들이 직접 관리합니까? 위탁합니까? 직접 관리하죠. 직접. 그래요. 그래서 자산관리회사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 두 개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자산관리회사하고 관련 있는 회사는 두 개. 위탁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고. 자, 이게 기본적인 구조인데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오잖아요. 이거 나오면 회사가 두 개 더 따라 나와요. 이거 하나하고 투자자문회사라는 게 나와요. 투자자문회사.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오면 자산관리회사, 투자자문회사 두 개 따라 나와서 세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 개가. 그러면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문회사는 같은 회사, 다른 회사?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그럼 투자자문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돈 모았겠네요. 돈 모아서 1,000억을 모았어. 자금을 1,000억을 조달했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 1,000억 가지고 A라는 건물, A 빌딩을 살까 말까 막 고민해요. 그러면 이거 사서 100% 돈이 된 것 같다.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럼 투자하겠죠. 근데 이게 투자 가치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때 투자 자문회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거야. 이런 A 건물을 우리가 살까 말까 고민스러운데 당신들이 자문해 주세요. 이게 투자 자문회사입니다. 그럼 투자 자문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같은 회사, 다른 회사? 다른 회사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시험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일단은 자산의 관리를 투자 자문회사에 위탁한다. OX, X. 됐죠? 자, 그것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법.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여기 나왔네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주자를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설립 안 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기관리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고 기업
구조조정이 있다. 그럼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먼저 만들어져. 기업 구조조정이. 그러면 자기관리는 실체 상회사 직원이 있다는 거야. 실체 상회사로서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고 상근 임직원이 있고 요 직원이 있다는 거야. 이분들이 자산을 관리하는 거야. 그럼 요 상근 임직원은 부동산 투자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일까 전문가일까? 전문가. 그럼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회사는 회사인데 명목상 회사입니다. 그럼 명목상 회사하고 서류상 회사하고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본점은 있지만 지점은 둘 수 없고 상근 임직원도 없다. 기업 구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목상 본점은 있지만 지점, 상근 임직원을 둘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심심찮게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명목상 회사로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고 상근으로 임직원은 둘 수 없다. 다시 해볼게요. 위탁관리는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다. OX? X. 그렇죠? 여러분 단순한 것은 아주 잘합니다. 그렇지? 조금만 복잡해지면 아우 머리 아파. 예? 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제가 안 좋게 보는 거 아닙니다. 다 그래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단순한 게 좋지 뭐가 복잡한 게 좋아요. 그렇지? 근데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단순하게 살 수 없는 게 현대사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방을 되도록이면 아무것도 없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다 빈 공간을 이렇게 노력하는데 조금만 신경 안 쓰면 한 달이 지나면 뭐가 쌓여 막 방에. 근데 그걸 다 처분해야 되거든. 그리고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현대사회가 그런 것 같아. 내 마음도 좀 편하게 하려는데 작년에 봤던 미숙이는 뭐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는 말이요. 30년 전에 봤던 수정이는 뭐 하고 있을까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해집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예? 첫사랑? 그러구나. 첫사랑을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세상이 재미없죠. 이제 첫사랑 끝나고 한 10번째 사랑하고 있어야지. 복잡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도 좀 그렇겠다. 복잡하진 않겠다. 한 사람만 가지고 있으니까. 자, 첫사랑이고 뭐가네? 요거 이제 내가 이거. 자, 됐네 이제. 요거 이제 나오면 다 맞춰야 되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그래서 회사는 영업을 통해서 돈 벌면 세금 내요 안 내요? 내죠. 무슨 세금 내요? 법인세. 법이니까 법인세.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들어서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법인세 감면이란 말 나와요. 법인세 감면. 그러니까 어떤 정부는 법인세를 감면시켜주자. 어떤 정부는 안 된다. 법인세를 더 많이 걷자.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회사들이 세금을 많이 내줘야만이 우리 개인들이 세금을 아무 있는 것보다 큰 회사가 세금을 1% 더 내면 엄청나게 세수입이 늘어나거든. 그래서 이제 법인세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회사는 법인세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요. 회사를 만들 때 요 명목상 회사를 만들죠. 명목상 회사를 만들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줘. 법인세 감면 혜택.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위탁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OX? O. 그럼 자기관리까지 포함하면 자기관리, 위탁관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OX? X. 명목상 회사로 만들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갑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주요 내용에서 자본금 잘 나와요. 설립자본과 최저자본금. 지금은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걸 보고 빨리 해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설립할 때 자본금, 그다음에 최저자본금 있는데 설립할 때 자본금은요. 자기관리는 5억, 위탁관리 3억, 기업구조정 얼마? 3억. 정확하게 3억 이상, 5억 이상이거든. 그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사의 설립자본금 얼마 이상? 5억 이상. 위탁관리 기업구조정은 3억 이상. 그럼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5억만 있으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사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죠. 있다. 그러면 내가 자기관리를 만들었는데 자본금 5억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5억 가지고 부동산 사고 판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5억 가지고 무슨 부동산 사고 팔겠습니까? 수도권에서.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기업구조정 다 설립은 쉽게 만들었는데 설립하고 나서 영업할 때 인가 받아야 돼. 바로 영업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관리는 영업인가 받고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은 등록하면 돼. 등록. 어디에게? 국장에게.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 영업인가 받았습니다. 등록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영업인가 받고 등록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하면 최저자본금을 만들어야 돼. 최저자본금.
이 6개월을 최저자본금 준비기간 그건 필요 없고 이 최저자본금은 자기관리 70억, 위탁관리 50억, 기업구조 50억. 요거 암기사.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이사법이 주로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거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 구별하는 거. 두 번째 요 자본금. 그럼 현물출자를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업인가 등록하고 6개월이 경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최저자본금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이제 다른 내용 갑시다. 다른 내용을 보면 그럼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 이렇게. 기업구조조정 분산투자자는 특혜를 많이 줘요. 특혜를. 왜 특혜를 줄까?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특혜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설립은 다 똑같잖아요. 현물 출자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회사의 형태, 실체, 명목. 그다음에 설립자본금, 취자본 여기까지 다 끝났네. 아까 다 봤으니까. 투자 대상은 자기관리, 위탁관리는 모든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근데 기업 구조조정 분산투자자는 구조조정 부동산만 사고 파는 거야.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구조조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부동산을 여기 구조조정 분산투자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회사가 구조조정하고 있다. 구조조정이라는 게 뭘 같아요, 여러분들? 구조조정? 군사를 빼내는 게 구조조정입니다. 군사를 빼내는 게. 그죠? 저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뱃살 빼내는 게 구조조정이에요. 군사를 빼내는 게. 저 뱃살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되고 있어요. 미칠 것 같아. 좀 드릴까요? 이렇게? 싫어요? 그렇지? 많아요. 중개사 시험 끝나고 나면 더 많아져요. 중개사 합격하려면 뱃살이 공법적 두께는 돼야 돼. 그래야지 중개사 시험 합격하는 거야. 계속 앉아있으니까. 그럼 이제 기업 구조조정 분산 투자는 구조조정 분산 사고 판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현물 출자. 이건 또 좀 있으면 별도로 나와요. 별도로 나오니까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자, 계속 이어가 봅니다. 자, 요거 주식의 공모. 주식의 공모가 뭐래요? 주식의 공모는 공개 모집. 부동산 투자회사가 대부분이 명목상 회사를 만들어요. 그 명목상 회사를 만들면 주식을 발행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는 신문 광고 내서 일반인들이 알게 하세요. 그겁니다. 그게 주식의 공모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청약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신문 광고에다가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 발행할 테니까 살 사람은 사세요. 그게 주식의 공모. 일반인에게 청약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관리, 위탁관리 요 두 개는 공통점이고 구조조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봐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하고 2년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팔으라는 소리야. 그러면 자기관리 분산투자자는 영업인가 후 2년 이내에 발행주식 몇 퍼센트?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팔게끔 신문 광고 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30%. 2년 30%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 3년 20%. 그럼 뭘까 있을까? X. 2년 30%. 구조조정은 분산투자는 이거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요. 봐요. 위탁관리 분산투자사와 기업 구조조정 분산투자사는 등록 후 2년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공모해야 된다. OX? X. 요거 빠져야지. 요거는 빠져야지. 그러니까 여기 얘는 등록 여기는 영업인가인데 자기관리는 영업인가 봐야 되고 위탁관리는 영업인가 갖고 그냥 등록만 하면 된 거. 그러니까 영업인가하고 등록이 같은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식의 분산은 한 사람이 주식을 다 갖지 말란 소리야. 그럼 요 자기관리 분산투자가 만들어졌는데 자기관리 분산투자가 주식 발행했겠죠. 그럼 내가 주식 사는 거야. 그럼 내가 저 자기관리 분산투자의 주식을 전부 다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게 주식의 분산. 이게 주식의 소유 한도라고 그래. 소유 한도. 소유 한도. 소유하는데 한도가 있다. 소유 한도.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몇 퍼센트? 50%를 초과하여 소유주 못한다. 그러니까 50% 기억하세요. 위탁은 마찬가지고. 근데 기업 구조조정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제한이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자산의 구성. 요 공모하고 분산은 그나마 잘 나오는 편인데 자산의 구성은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떨어집니다. 자산의 구성은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가지고 있어라. 그런데 70% 이상을 뭘로 가지고 오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라. 요거 8하고 7하고 바꿔줍니다. 8하고 7하고 바꾸면 틀린 말이야. 최근 어떤 학원의 모의고사에서 요 7하고 8하고 바꿔줬습니다. 그럼 틀린 말이야. 80%, 70% 이렇게. 80%, 70%.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또한 기업 구조조정은 이것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 구조조정 분산투자자는 자산의 구성을,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 분산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될까? 구조조정 분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조조정 분산을 70%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총 자산의 80% 이렇게 나오면 뭘까 있을까? X. 요거 공부 방법은 하루에 다 하면 안 돼요. 하루에 하면 안 되고 하루에 2-3개씩 하라고. 그럼 오늘은 요 3가지만 이렇게. 예? 그러면 다음은 내일은 요 뒤에 3가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 이렇게 다 하지 말고. 그럼 처분 제한이라고 나왔는데 처분 제한. 그럼 처분 제한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처분 제한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돈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자기관리 분산 투자회사가 요 A 건물을 샀어요. 요걸 이제 투자했단 말이야. 사서 오늘 샀어요. 그럼 내일 판다. 그럼 오늘 100억에 샀는데 이제 뭐 한 달 후에, 내일은 좀 그렇고 한 달 후에 요거 150억에 판다. 이렇게 한 달 후에. 그럼 한 달 후에 150에 판다. 그럼 한 달 동안 50억의 차익을 낸 거야. 그러면 요 회사는 매우 좋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란 소리야. 이렇게 법에서. 왜? 이렇게 하면 투기회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또 샀다가 팔고 그러면 투기회사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란 소리야. 그게 처분 제한이야. 그럼 처분 제한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취득한 분산을 일정 기간 팔 수 없습니다. 그게 처분이 제한하는 거야. 근데 법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부동산 투자회사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팔 수 없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5년 동안 팔 수 없다 그게 아니라고. 5년 동안 팔 수 없다가 아니라 법에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팔 수 없다. 그러면 몇 년 이것은 어디가 있을까? 대통령령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시험은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내는데 법까지 내지 영은 잘 내지 않는다고. 령.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거 잘 안 내고 법을 내, 법. 그럼 만약에 영을 낸다 그러면 요거 내겠죠. 이게 영이니까. 근데 법을 내니까 법률에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팔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제 그 대통령령을 보면 주택법상 주택은 1년 동안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부동산도 1년 동안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결국은 1년 동안 팔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이거 대해 다른 내용도 나온다고.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가 일본에 있는 분산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다고. 그러면 요거는 처분 제한은 투기 방지 목적이거든. 투기 방지. 그러면 우리나라 분산 투자자가 일본 도쿄에 있는 분산 샀어요. 그럼 오늘 샀습니다. 그럼 내일 팔아도 될까 안 될까? 되지. 그것은 우리나라는 투기 방지하지만 다른 나라 건 투기 방지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분산은 그거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얘기 나온다고. 이렇게 영을 보면 그 내용까지는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나오면 이 정도. 처분 제한은 취득한 부동산은 5년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처분할 수 없다. 이 정도까지만 하시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기업 구조조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기업 구조조정은 적용하지 않느냐면 봐요. 요 A회사가 구조조정이에요. 구조조정. 그다음에 여기 B회사가 또 구조조정해요. 회사가. 그러면 지금 A회사가 구조조정하는데 그리고 한 달 후에 B회사가 구조조정하고 또 한 달 후에 C회사가 구조조정을 해요. 그럼 요 구조조정 분산투자자가 요걸 사줘야 돼. 요거 샀어요. 샀는데 여기 1,000억짜리 샀습니다. 1,000억. 그러면 이걸 못 팔면 구조조정 분산투자자는 현금이 없어 이제. 현금이 없으면 B회사가 구조조정할 때 요거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구조조정 분산투자자는 요거 샀다가 그 다음날 팔고 현금이 있으면 또 요거 사주고 또 요거 사주고 이렇게 하라는 소리야. 그럼 결국은 구조조정 분산투자자는 처분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 분산투자자는 취득 후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팔 수 없다. OX, X.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됐고, 우리 책은 지금 어디쯤 하고 있냐면, 책은요, 자, 118쪽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표 끝나고 밑에 6번에 기타 내용들, 기타. 요거 한번 볼래요, 요거? 요거는 여러분, 이제 책이 없는 건데, 요거는 좀 이따 보고, 요 배당은 책이 없는 건데,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돈 벌었죠? 그러면 나중에 주주에게 배당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하는데, 여기 자기관리는 90% 이상 배당하고, 근데 요 두 개 회사는 90% 이상 배당인데 초과 배당도 가능하다. 요 초과 배당 가능하다. 요것만.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은 초과 배당 가능 불가능? 가능. 초과 배당 가능. 쓰실 분 한번 써보세요. 책에는 초과 배당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럼 초과 배당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요 기업구조정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사가 올해 만약에 100억을 벌었어. 100억을. 그럼 100억을 배당하는데 그 100억보다 많은 돈을 배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소리야. 있다. 자, 그게 초과 배당이에요. 초과 배당. 요거 다 쓰지 말고 요거는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책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배당은 자기관리 90% 이상, 그다음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초과 배당 가능 이러고만 쓰라고. 요거 다 쓸 필요 없이. 자, 이제 다 썼지요? 안 썼습니까? 빨리 쓰세요 그러면. 그거라도 열심히. 요거는 쓰지 말라니까. 요거는 알았어. 화내지 말고. 밖에 비도 오고 좋습니다. 나는 비 오는 날이 좋더라고. 여러분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재미없게 살았습니다. 자,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녀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대충 살고 있겠지 뭐. 됐습니까? 네, 됐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6번 표 밑에 6번. 자, 1번 봤잖아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법이 뭐예요? 부동산 투자회사법.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는 설립 보고서 등을 해야 되는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설립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설립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장에게 설립 보고서 제출. 이거 하시면 돼요. 자기관리는 설립 보고서 제출. 그다음에 자기관리는 설립 보고서 제출한 단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황 보고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설립 등기 10일 이내에 설립 보고서. 그다음에 3개월 후에 현황 보고서. 설립 등기 10일 후에 설립 보고서. 그다음에 3개월 후에 무슨 보고서? 현황 보고서.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자는 설립 등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장에게 인가 신청. 10일, 30일, 6개월. 근데 10일, 30일, 6개월보다 더 중요한 게 요 자기를 뭘로 바꿔주냐? 위탁으로 바꿔줘. 위탁으로. 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자는 그 설립 등기로부터 이렇게 바꿔준다고.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애우지 마세요. 애우기 싫으면 애우지 마시라고. 자주 제가 언급할 거니까 시험 볼 때까지. 현물 출자. 부동산 투자자는 현물 출자를 설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물 출자를 만들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현물 출자를 만들 수는 없어. 만들 수는 없는데 나중에 현물 출자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들지는 안 되는데 나중에는 주식 발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신주로 발행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부동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한테 전화해서 내가 당신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뭐라 하냐면 물건 주면 그러면 주식 줄게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준다 그러는 거야. 토지를 준다 그러니까 토지가 200억이야.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 200억만큼 주식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현물 출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거야. 신주를. 이해되셨나요? 만들 때는 현물 출자를 안 되는데 나중에 부동산 투자가 만들어지고 내가 그 회사에 주식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 내가 토지 줄 테니까 주식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현물 출자로 신주를 발행한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봐요. 요거 법의 내용인데 이게 나오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해석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투자자는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그럼 이거 반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자본금을 갖춘 후에는 현물 출자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근데 시험은 후에는, 최저 자본금을 갖춘 후에는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이게 법의 내용이니까. 왜 법을 이따위로 만든가 모르겠어요. 아니 이 말을 이렇게 해야지. 부동산 투자자는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하고 최저 자본금을 갖췄다면 현물 출자를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은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러면 정리. 부동산 투자자는 현물 출자로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현물 출자로 신주는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 그죠? 영업인과 갖고 등록하고 최저 자본금을 갖췄다면 현물 출자로 신주를 발행할 수도 있다. 현물 출자의 대상은 부동산도 되고, 이 말은 내가 돈 없으니까 무엇을 주면 주식 줄래요? 1번 부동산. 그다음에 권리 주면 돼. 지상권, 임차권 이런 권리. 그러면 이거 다 외우지 말고 현물 출자의 대상은 부동산에 한한다. OX, X. 부동산도 되고 권리도 된다. 법이 부동산 투자자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현물 출자의 대상은 부동산만 됐어. 부동산만. 근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현물 출자의 대상은 부동산도 되고 권리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투자 운용 방법. 이거는 부동산 투자자가 돈 모았으면 어떤 걸 사고 팝니까? 그 말이야. 부동산 사고 팔아야지. 부동산 사고 판다. 부동산 개발 사업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두 가지만. 자, 전문 인력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인력. 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실제상회사로 만들어지면, 즉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사가 만들어지면 그럼 전문 인력, 상근 임직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 전문 인력입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사는 영업인가 받을 때는 3명의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업인가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했다. 최저 자본금을 갖췄다. 그때는 5명 있어야 된다. 요 4명, 3명, 5명 안 중요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사에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 요 3사람. 첫 번째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신 분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작년에 평가사 시험에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요 자리를 공인회계사로 줬다. 공인회계사. 그럼 공인회계사는 부동산의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는 저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사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회계사는 안 된다. 그럼 감정평가사하고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 이분들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는 14회 때 합격자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됐어요. 제가 합격한 지. 중개사 합격한 20년 됐습니다. 그럼 저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사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지. 제가 중개업에 종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에 5년 이상 종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야.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5년이 경과한 사람, 그럼 틀린 말이야.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해야 돼. 그래야만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 운영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신 분, 요 3사람이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자, 봐요.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해당 업무 5년.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 투자 운영에 몇 년? 3년. 이 3사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질문합니다.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 투자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신 분, 다시요.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 관련 투자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신 분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사의 자산의 운영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OX. X. 석사학위 맞는데 부동산 관련 석사. 내가 국문학 석사야. 국문학 석사.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부동산 관련 석사야 된다고. 부동산 관련 석사. 자, 3사람 됐습니다. 이제 차입 및 사채 발행. 차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요.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 있다.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그냥 요거 내지 않고 요 조건 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됐어요. 부동산 투자에는 차입할 수 있습니까? 네. 부동산 투자에는 차입할 수 있고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만 됐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언제든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차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 후에만, 요건 필요 없고요. 투자운용은 필요 없고, 사채 차입할 수 있는데, 영업인가 전에는, 등록하기 전에는 사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업인가 받고 등록안 했다면, 그때는 사채 발행할 수 있고, 차입할 수도 있다. 여기 뭐, 투자운용, 기존 차입금, 요거 필요 없어요. 요거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하냐면, 차입과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근데 우리 시험은 뭐 영업인가 받고 요거 내지 않고 그냥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차입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됐죠. 세 번을 거쳐서. 네. 근데 요 2번은 이제 차입할 수 있고 사채 발행할 수 있는데 그 범위. 그 무한대로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지. 자기 자본의 2배 초과할 수 없다. 자기 자본에. 그럼 자기 자본이 10억이다. 그럼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10억이니까 20억까지. 그럼 25억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2배. 요 2배, 3배 이런 거 안 됐습니다. 그냥 요 차입과 사채는 차입할 수 있습니까?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낸 거고. 그럼 2배 이상은 할 수 없는데 주주총회에서 특별히 결의가 있다면 몇 배까지? 10배까지. 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자, 마지막에 119페이지 가면 뭐가 나오냐면 11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증권 투자 나오네요. 그 부동산 투자사가 증권을 투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라고 증권 투자할 수 있다. 자, 넘겨서 이제 120페이지 가면 자, 8번.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기관리 분산 투자사. 자기관리 분산 투자사는 전문 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자기관리 분산 투자사의 전문 인력이야. 그럼 내가 회사를 위한 일을 하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한 이익을 해버리면 일을 하면 그럼 회사는 내팽개쳐 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관리 분산 투자자는 전문 인력이 지켜야 될 어떤 규정을 만들어줘요. 규정을 내부 통제 규정을. 그러니까 자기관리 분산 투자사와 자산관리회사. 요 자산관리회사에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산관리회사 직원이 자기관리 분산 투자의 전문 인력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고. 그럼 이 두 개의 회사의 직원들은 주주를 보호하고 회사를 위한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정하라는 소리야.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의 운영을 건전하게 하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들이 전문 인력이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하라는 소리야. 그걸 내부 통제 기준이라고 한다고. 요 절차를 정해서 시행하라는 소리야. 간단하죠? 애울라 가지 말고 자기 관리하고 그다음에 자산관리사는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직원들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그럼 회사 이익을 추구하는 소리야.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내부 통제 규정. 당신들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부 통제 규정을 만들어서 준수하라는 소리야. 근데 시험은 어떻게 냈냐면 요 자기 있죠, 자기를 위탁으로 바꿔줬어요. 그 위탁관리 분산 투자는 이렇게 냈다고. 그럼 위탁관리 분산 투자는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내부 통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낸 겁니다. 그럼 위탁관리는 내부 통제 규정이 없는 거지. 직원이 없으니까. 이해됐나요? 예. 자, 120페이지 가면 그러면 창고 표시 자산관리사 투자자문회사는 그냥 창고니까 그걸로 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세가 마무리하고 PF는 매번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다음 시간에 7, 8월 달 PF부터 하면 될 거니까.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금융론 마무리합니다. 자, 책을 뒤로 넘겨서 이제 감정평가로 가볼게요. 136쪽. 136쪽 한번 봅니다. 감정평가. 자, 감정평가를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감정평가에서는 여러분들 요 감정평가는 도대체 뭘 공부할 것인가? 네. 감정평가는 이 다음 시간에 바로 할 건데 이제 미리 말씀드려볼게요. 감정평가 몇 문제 나온대요? 6개 내지 7개 나옵니다. 근데 주로 6개 나오고 한 5년에 한 번꼴로 7문제 내요. 그럼 작년에 감정평가에서 6문제를 내는데 근데 감정평가 6문제 중에서 우리가 4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6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2문제는 언제나 노출되어 있어요. 언제나.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감정평가에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파트가 있다고. 뭐예요 그게?
부동산 가격 공시,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 나오죠. 그거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져나왔어. 내년에도 나온다고 여러분들. 아니, 올해도 나온다고. 자, 그거 하나 나왔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뭐요? 평가 방식? 그게 아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145쪽. 145쪽 가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나오죠. 요거. 여기에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 그러면 두 문제는 이미 노출되어 있는 거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하고 두 문제는 이미 노출되어 있으니까 두 문제는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 145페이지는 감정평가 규칙 나오죠. 작년에 여기서 두 문제 냈어. 두 문제. 그러니까 작년에는 감정평가 규칙 두 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 한 문제, 그러면 세 문제가 이미 노출돼 버렸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동산 감정평가를 공부할 때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다음에 뭐예요? 부동산 가격 공시. 그 다음에 원가법을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 자유대로 하시고, 예, 그렇게 해야 돼. 순서를 의미하시겠습니까? 예, 자 쉬었다가 잠깐 10분만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